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군사교육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새 학기에 이순신 리더십 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전쟁사 교수진은 이순신의 전술이 넬슨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는 나폴레옹보다 이순신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매일 아침 훈련 구호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우리가 200년 동안 잘못된 모델을 따라왔다며 한숨을 내쉬며 외쳤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미국인이었다면 워싱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세계사 교과서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교재 속 단 한 줄의 이름에서 전 세계의 전쟁관을 완전히 뒤흔든 알려지지 않은 큰 영웅을 발견하고 세계 군사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한 한 명의 평범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전략대학원에 입학한 평범한 장교였습니다. 적어도 그 운명의 수업 전까지는 그랬죠. 그날은 2015년 10월 화요일이었어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세계해전사 수업 중간쯤 맥콜 교수님은 칠판에 시대별 최고의 해군 지휘관들을 적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배워온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나열되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마지막에 적은 이순신이란 이름은 완전히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미 해군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이 방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지워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죠. 스크린에는 갑옷을 입은 한 장군의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초상화 속 그 사람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그 얼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마치 400년 전에서 우리를 직접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16세기 조선의 제독이었죠. 역사상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지휘관입니다. 23전 23승이라는 완벽한 전적을 가진 유일한 해군 사령관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 전체가 의심스러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고 수백 권의 해전사 책을 읽었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죠. 교수님, 그게 정말인가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에 대해 배운 적이 없죠? 제 옆자리의 리사가 물었습니다. 맥콜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어째서 이 놀라운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 서양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는지에 대해서. 그날 수업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어로 된 책은 단 3권뿐이었죠. 이 놀라운 최고의 해군 지휘관에 대한 자료가 겨우 3권이라니 그 순간 저는 큰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맥콜 교수님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믿기 힘든 전투들이었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고작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와 싸웠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그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숫자 차이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스, 내가 웃는 이유를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이긴 것뿐만 아니라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2대 330이라니. 그것도 한 척도 잃지 않고 승리했다고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맥콜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명량해협의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이순신은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울돌목이라는 이 좁은 해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류가 흐릅니다. 이순신은 적을 이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 거대한 적군 함대가 서로 방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거북선을 사용했죠. 철갑으로 덮인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었어요. 스크린에 거북선의 모형이 나타났습니다. 그 독특한 디자인에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뾰족한 철침으로 덮인 지붕, 용머리 형상의 함수, 철통처럼 단단한 구조. 16세기에 이런 배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전투 외에도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의 주력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고 부산포 해전, 옥포 해전 등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전술인 하객지는 오늘날까지도 해군 전술의 교과서처럼 여겨지고 있죠. 수업이 끝날 무렵 맥콜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넬슨을 알면서도 이순신을 모르는 걸까? 침묵이 흐르던 중 제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서구 중심주의 때문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의 난중일기를 보면 승리한 날에도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의 리더십이 제 가슴에 파고드는 걸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이순신에 관한 모든 영어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정말 미미한 양이었죠. 영어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역사 속에서 실제 이렇게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었다면 왜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이 의문은 제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언젠가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이 위대한 인물이 세계에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국방전략대학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졸업을 앞두고 박사 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이순신의 해양 전략과 현대 해군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지도 교수인 마틴 박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윌리엄스, 좀 더 현대적인 주제는 어때요? 냉전 이후의 해군 전략이라든가 사이버 해전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교수님, 400년 전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주제 아닐까요? 마틴 박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순신의 난중일기 사본을 보내주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이 쓴 구절들을 읽으며 그의 깊은 고뇌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병사들의 식량이 부족하여 걱정이다. 전사한 수군의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했다. 그들의 슬픔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비가 내리니 배 위의 병사들이 추울까 걱정이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냉혈한 전략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병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한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바로 그의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구절인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읽었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간단한 문장에 담긴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적 깊이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매일 밤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이순신과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밤 별을 보며 고향을 생각한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순신의 외로움에 공감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세계 역사에서 잊혀진 걸까? 그것이 바로 제 논문의 핵심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면당한 영웅이었어요. 논문 연구를 위해 저는 전 세계의 주요 해군 교과서와 전쟁사 교재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모든 나라의 교재를 찾아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영국의 주요 해전사 교과서 글로벌 히스터리에서는 단 한 줄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동아시아에서도 주목할 만한 해전이 있었다. 이게 전부였어요.
세계 해전사를 다루는 600페이지짜리 책에서 이순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해군 전략 교과서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름조차 잘못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교재를 모아놓고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 식민지 시대에 편향된 기록, 그리고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의 영향까지. 다양한 이유로 이순신은 세계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어요. 이 발견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세계는 이 영웅을 몰랐을까? 역사의 불공정함이 너무 명백했어요. 서양의 넬슨은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지만 훨씬 더 뛰어난 전적을 가진 이순신은 무시당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인 마틴 박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양의 틀 속에서만 전쟁을 가르쳐왔어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논문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이 위대한 인물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술적 천재성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 리더십,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이 결합되어 완벽한 지휘관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가 임진왜란 중에 한 번 조정의 모함으로 투옥되고 고문까지 당했으면서도 나라가 다시 그를 필요로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복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니 충신이 어찌 죽음을 사양하리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논문 심사 당일 심사위원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군 장성 출신의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스 당신은 우리 해군 교육에 큰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순신 같은 인물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논문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저는 국방전략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더 깊이 이순신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해군 상부에서는 제 요청을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심지어 동아시아 해양안보연구라는 명목의 특별 연구비까지 지원해 주었죠. 2017년 봄,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죠. 4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도 말이에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목적지는 아산의 현충사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죠. 논문을 쓰면서 책으로만 만났던 인물이 갑자기 현실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현충사 관리인인 김 선생님은 이순신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을 배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가 이순신을 연구하러 왔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웅이죠.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충사를 찾은 수많은 한국인 가족들을 보니 그 말씀이 실감났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에게 절을 올렸죠. 마치 살아있는 분을 대하듯이요. 다음 여정은 통영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곳이죠. 통영 앞바다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산도를 둘러보았어요. 그 푸른 바다에서 400년 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평화로웠으니까요. 유람선 선장님은 제게 특별히 한산도 대첩의 전투 현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은 하객진을 펼쳐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우리 배 56척으로 일본 배 73척을 완전히 이겼죠. 그리고 다음은 최고의 명소, 명량, 울돌목에 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 전설적인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친 곳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물살의 세기에 경악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찬데 고대의 목선으로 이 물살을 뚫고 전투를 벌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진도의 울돌목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400년 전의 그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순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12척의 배를 이끌고 330척과 맞서는 순간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동상부터 남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이순신 기념비까지 그는 정말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이순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이순신 그림 전시회를 보면서 저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순신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치와 덕목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질문을 품게 되었어요. 이순신의 전투 현장을 방문할수록 그의 승리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해전사 전문가들을 찾아갔죠. 진실은 바다 위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난 강 교수님은 저와 함께 직접 연구선을 타고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지를 탐방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우리는 작은 연구선을 타고 한산도, 견내량 명량 등 주요 해전이 벌어졌던 바다를 직접 항해했습니다. 강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실시간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조류의 방향을 고려해 적을 유인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조류가 이렇게 세차게 흐르잖아요. 이 조류 덕분에 작은 조선 함대가 훨씬 큰 일본 함대를 상대할 수 있었죠. 연구선이 울돌목 해협을 지날 때는 정말 아찔했어요. 현대의 엔진을 단 배로도 이렇게 힘든데 목선으로 이곳을 항해하며 전투를 벌였다니. 이순신의 용기와 전술적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강 교수님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성공 비결은 과학적 사고였어요. 그는 지형과 조류, 바람 등 자연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전술에 활용했죠. 오늘날로 치면 환경공학과 해양학을 전투에 응용한 셈이죠. 연구선에서 직접 수심을 측정하고 조류의 속도를 계산하면서 저는 이순신의 전략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완벽한 전술 실행의 결과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자연을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바다 위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전술은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했어요.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습, 적의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전술, 효율적인 통신 체계. 현대 해군도 여전히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순신이 바다의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구름의 모양, 새들의 행동, 물결의 패턴 등을 관찰해 날씨 변화를 예측했다고 해요. 현대의 기상 레이더가 없던 시절, 이것은 엄청난 이점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적 전략가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해군 ROTC 프로그램에서 이순신에 대한 리더십 강의를 하였습니다. 미국 해군 ROTC 프로그램에서 리더십 강의를 맡게 된 첫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순신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강의실은 항상 이순신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저 역시 이순신의 가르침을 통해 더 좋은 교관이 되어갔어요. 리더십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직위나 권력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점차 제 강의의 명성이 퍼져나갔고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미 해군 리더십 세미나 교재에 이순신 장군의 사례가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커져갔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저는 좀 더 대중적인 방법으로 이순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러 군사 잡지에 이순신에 관한 글을 기고했고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제가 쓴 책이 출판사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 책은 이순신의 리더십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한 첫 영어 저서가 될 예정이었어요. 또한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훌륭한 다큐멘터리 소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동양의 영웅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가 배워야 할 리더십의 상징이죠. 이것이 제가 다큐멘터리 기획안에 적은 첫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제작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 곳은 실제로 기획 미팅을 제안했고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죠. LA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타고 할리우드로 향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저의 이순신 연구가 이제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제작자들과의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의 이야기, 특히 명량해전의 드라마틱한 승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제 활동 덕분인지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정식으로 이순신 리더십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미래의 모든 해군 장교들이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미팅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저 한 수업에서 우연히 들은 이름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세계적 군사교육의 판도까지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오늘날 이순신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군사학교에서, 때로는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때로는 역사 포럼에서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존경심이었죠. 이제 이순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의 영웅이 되었어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만남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도 하죠. 오늘 마이클 앤더슨이 만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국적과 시대를 넘어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정신과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작은 감동의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감동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